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원영 변호사의 미국 법률 강의 지난 시간부터 가족법 시작했죠? 네, 저희가 그 가족법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그 한동안 또 이걸로 또 풀어가겠습니다. 예. 자, 가족법 하면 지난 시간에 김원영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이 결혼과 이혼이 좀 주요 내용인데 그 안에 세세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그 인생에서 또 결혼 한 번씩들 또 하시고요. 또 이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주변에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또 가까운 그런 법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결혼 이야기하면서 메리지 라이센스에 대한 얘기 쭉 해주셨고요. 또 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거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하자,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게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결혼에 어떻게 결혼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알아봤던 시간인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지난 시간을 조금 되짚어 보면 메리지 라이센스 반드시 결혼 전에 발급받아야 되고 카운티 클러스 오피스 가실 때 뭐 혹시 전 결혼이 있으신 분은 디볼스 디크리 전 혼이 이제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그런 다큐ment 다 가져가야 되시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최근에 이혼하신 분은 반드시 30일 기다려야 됐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이후에 72시간 이내에는 결혼이 안 된다. 기다려라. 72시간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예. 하는 시간이 쿨링 오프 피리어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14세에서 18세 그 사이에 있는 아동들도 결혼을 할 수가 있다. 예. 예. 혼자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 이상. 그렇죠. 18세 네. 이상이면 부모가 반대해도 제가 그냥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예, 그 네. 아래 14살 밑은 안 되는 거죠. 14살 네, 14세 이상부터. 그렇죠. 이제 14세 미만은 결혼이 안 되고요. 혹시 14세에서 18세 사이에 아이들이 죽고도 못 산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은 뭐 아이가 뭐 좀 더 나이가 많은 21살 그 아이하고 또 죽고도 못 사는 관계가 될 수도 예. 있고. 그럴 땐 부모의 예. 동의가 필요한 그럴 거죠. 때는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가 동의 안 해주면 못 하는 건가요? 아니죠. 법원으로 가야죠. 아. 미국에선 법원이라는 제도가 항상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한 17세 뭐 한 16세 정도 되는데 이 아이가 아주 유명한 배우나 아니면 아이돌이 됐어요. 예. 텍사스에서. 그것도 이제 다른 데는 아니고 텍사스에서. 그죠? 그래서 돈을 왕창 많이 벌어요. 왕창 네. 많이 버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자꾸 그 아이보다는 그 재산에 너무 이렇게 아이가 벌어오는. 벌어오는 네. 재산에 너무 탐을 내는 걸 가요히 여긴 그 매니저나 아니면 또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랑 아이가 또 눈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부모가 이거 내가 관리하면 그 재산권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얘가 결혼하면 안 되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남편한테 넘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거 이 결혼 결사 반대다. 너 7살이지만 아직도 1년 남았으니까 내 말 들어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예. 법적으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취할 수 있는 건 법정에다가. 법원으로. 네, 예. 법원으로 가서 이게 법원에서 이제 이것이 그 아이의 가장 그 아이에게는 이익이 되는 그런 결정이다. 베스트 인터레스트 오브 더 차일드다라고 하는 결정이 서면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부모 동의 없이. 그러면 동의가 없어도 판결을 받아서 네. 결혼도 할 수 있는 네, 거군요. 이제 이 법이라는 게 원래 좀 이래요.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희소치를 하나씩 이렇게 가정을 하기 때문에요. 예. 오늘은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다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은. 네. 그리고 그 결혼식을 누가 주재할 수 있냐면 성직자나 판사. 네. 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군요.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 성직자나 판사여야 돼요, 반드시. 예. 자, 그렇게 메리지 라이센스를 받고 결혼 그 세러머니 결혼식을 마치면 다 끝이 나는 게 아닌가요? 아니고요. 또 30일 이내에 또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예. 네, 등기를 해주셔야죠. 네. 결혼했음을 네. 그 메리지 라이센스에 사인을 예, 하나요? 목사님이나 이제 판사님 사인 받고 그거를 또 카운티 오피스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예. 네, 그래야지 등록이 되겠죠. 예. 그러면 결혼이 법적으로 완료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성문법상의 결혼이고요. 예. 또 이제 이런 절차가 나 다 싫다. 나 너무 복잡해서 이것도 못 하겠다.
그래서 그냥 사신 분들이 계세요. 아, 네. 아무런 절차 없이 뭐 메리지 네, 라이센스 받지 네. 않고 세러머니 안 하고 네, 그냥 사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뭐 되나요? 그냥 당신들 뭐 결혼 없으니까 남편하고 아내 아니요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을 결혼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냥 동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걸 한국말로는 사실혼이라고 예. 표현을 하고요. 미국 말로는 common law marriage라고 해요. 아. 네,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예. 사실적으로 부부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재산이라든지 네. 그런 법적으로 받는 혜택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같이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혼의 경우?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혼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예. 한국 그 동포들 중에 의외로 이제 한 번씩 전화를 주시는데요. 이런 절차를 잘 모르시니까 한국도 아니고 네. 그래서 같이 부부하기로 하고 같이 사셨는데 다큐멘터리로는 전혀 증명이 안 돼요. 예. 예. 그냥 같이 같은 공간에서 사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사실혼을 증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 사실혼으로 정말로 사시다가 한 20년 사시다가 헤어졌는데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때가 생기네. 예. 아니면은 그 명의가 전부 다 남편이나 아내 이름으로 돼 있네요. 예. 이런 경우는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재산 있죠. 분할해야죠. 당연히 네. 같이 벌었는데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법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가급적이면 뭐 서류로 정리를 해두시되 만약에 해두시지 않았으면 이런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재산 분할을 해달라. 나 저 인간이랑 헤어졌는데 도저히 못 살겠는데 예. 사실혼 관계였다. 재산 분할 해달라라고 청구를 하셔야 돼요. 아, 네. 법적으로 결혼은 그런 메리지 라이센스나 그런 어떤 메리지 상태는 아니지만 사실적으로는 결혼과 똑같았다라는 네, 증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소송을 그래서 하고.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예. 사실혼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합의를 했었어야 돼요. 예. 예, 우리 같이 살자. 남편 아내 하자라고 합의가 돼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부부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었어야 돼요. 예. 이걸 일러 코해비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살았어야 돼요, 한마디로.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남편과 아내요라고 홀딩 아웃이라고 해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의사 표시를 했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나 교회 아니면은 은행에 그 조인트 어카운트 신청하실 때 거기에 허스밴 앤 와이프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내가 다 죽으면 이 돈 네가 가져가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은행에서도 보시면 체킹 어카운트 특히 그런 게 많아요. 그렇게 홀딩아웃을 하시면 사실혼으로 간주가 돼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사람이 배우자가 죽거나 아니면 그러니까는 유산 상속이죠. 아니면 뭐 살다가 헤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 이런 경우에 실질적인 법익이 있어요. 예. 알아두시면 좀 유용할 것 같아요. 동포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 그렇죠. 분할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시간 좀 남았나요? 좀 더 해볼까요? 예. 예. 그리고 그 결혼 중에는 이제 또 그런 결혼이 있어요. 이렇게 원인 무효인 결혼이 있어요. 원인 무효요. 처음부터 무효인 결혼이 있어요. 아, 이미 결혼을 법적으로도 다 했는데 네, 그게 무효가 되는 결혼. 무효인 결혼이 있어요. 어떤 네. 경우일까요? 그리고 이제 결혼은 아무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도 왜 뭐 사촌, 육촌, 뭐 동성 동분 등 옛날에는 예. 많이 폐지가 됐지만 그런 제도가 좀 있었잖아요. 미국도 굉장히 그 범위가 작지만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결혼해서는 안 되는 관계. 우리가 이른바 사랑- 근친상간 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사랑하지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경우는 미국에서는 3촌 이내는 3촌 이내 혈족은 결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예. 뭐 신라의 뭐 어떤 왕가에서는 3촌 이내 삼촌과 뭐 조카가 이렇게 결혼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죠. 역사에서 예. 보면 그런 경우도 그렇죠. 있긴 해요.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3촌 이내에는 절대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삼촌 이내면은 뭐 고모나 삼촌이나 네. 뭐 예, 이모나 조카. 뭐 그런 그렇죠. 어떤 조카. 2촌은 형제간이고요. 예. 네, 3촌은 이제 뭐 부모 형제뻘 그 정도 되겠죠. 예. 네. 그렇다면 사촌은 허용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사촌은 사촌간은 돼요. 네. 네. 그래서 삼촌 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는 무효예요. 예. 보이드 메리지라고 해요. 예. 무효인 결혼이에요. 그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결혼해서 이제 그 혼인 생활 하신 분이 또 미국에서 또 결혼을 했네. 예. 이혼 절차 없이. 이혼 절차 없이
뭐 그럼 이중혼이네요. 그렇죠. 이중혼이죠. 네. 네, 이런 아니면은 국제적으로 뭐 여기저기 결혼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 파산하고 이상. 하도 아니고. 그 이상. 뭐 아프리카 어디 가서도 하실 수 있겠고 유럽 어디 가서 행정제도가 미비한 곳에서 결혼하고 또 여기서 또 결혼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그런 상황이 있겠죠. 것도 이제 이중혼도 그쵸. 혹은 이중혼도. 삼중혼 그 예, 이상도 이중혼, 무효다. 삼중혼도 다 무효예요. 이거. 예. 네. 결혼은 한 사람과의 그 상태로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념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결혼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연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그 자체가 결혼이 성립될 수 없는 무효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옛날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동성 간의 결혼은 지금은 헌법재판소 미국식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미국은 대법원이잖아요. 예. 대법원의 판례로 허용이 돼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 논외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진 그렇죠. 않겠습니다. 동성 결혼이 합헌이 됐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대법원의 그 인적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게 뒤집힐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아마 분명히 나중에 또 이슈가 한번 될 것 같아요. 네, 예. 게이 메리지라든지 이쪽 부분은 분명히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구성원이 바뀌면 충분히 다시 한번 리트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은 이슈죠. 네,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죠. 하지만은 대법원이라는 게 뭐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그 시대 논리에 맞게 아마 그런 결정을 현명하게 내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원영 변호사님 또 가족법에서도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무효인 결혼까지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가족법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